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화순 농주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직업? 여러분들 이런 교과 들어본 적 있어요? 흔히 교과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기초 교과와 경제, 정치화법 같은 실용 교과, 탐구 교과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교과가 있다. 생소하시죠? 저희 능주고등학교는요, 학생 개인별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2학년 때 나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진로에 대한 혹은 직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이 단순히 선택 과목을 고르라고 해버리면은 그렇죠. 인기 있는 선택 과목을 고르게 돼요. 하지만 이 인기 있는 선택 과목은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혹은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다른 아이들과 성적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르는 교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교과의 목적성이 없으니까 타의적으로 내가 주도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닌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는요, 여러분 개개인별로요,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과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를 만나게 된 목적은 획일적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특기와 적성, 흥미에 맞춘 여러분만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부분이죠. 선생님이 이 교과의 담당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만을 결정해서 선택해서 조합을 시켜서 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요,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셔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로 수업을 진행이 돼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진로 인식을 토대로 여러분이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협업적 학습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만의 모델링, 여러분만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왔는데요.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진로를 준비하고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 첫 단원입니다.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그 중에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아를 이해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너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있는 목적과 방향과 지침 등을 이해하고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내 자체를 보다 높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아정체감이라고 불러요. 자,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아정체감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관리 능력을 키워서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라고 나와 있네요. 생각해보고 갈게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 정체감을 가져야 되는데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긍정적이란 의미 사전적 용어를 알고 있나요? 긍정적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나와요. 쉽게 말해서 그러하다. 여러분들 이 그러하다란 표현이 아시다시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어떤 사진을 내라고 하는데 이번에 증명사진 내라고 했더니 포샵을 하겠다. 여러분들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겠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첫 번째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너무 불우한데요. 선생님, 저는 너무 우울한데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 혹은 자아 존중감이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관리 능력은요. 현재 교육부가 주장하고 있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 6대 역량 중에 하나로서 나를 얼마나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봐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단순히 성적이 높은 애들을 우수하다고 봤다면 지금은요.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아이들을 우수하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뭐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이 높아서 주어지는 업무마다 주어지는 미션마다 완벽하게 수행해내기 때문이죠. 위에서 언급한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이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이 활성화를 위한 학습 동기를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키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영상을 탑재하면 좋았겠으나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따로 구글 클래스에 탑재를 해놨어요. 마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탑재할 영상은 어떤 한 사람이 우연치 않은 계기를 통해서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이 생각했을 때보다 과분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었던 그분은 본인의 성공과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로와 직업이란 교과에서는 자기 관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의미와 맥락은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마저 시청하고 지금 수업을 마저 참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탑재된 영상을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자, 왜 나를 이해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곧 내가 어떤 미래의 직업을 고르거나 혹은 단순히 당장 내년에 사용할 선택 과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우선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 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난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관리 능력이 결국은 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준다는 거죠.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부터 조금씩 저축해가는 습관을 들여야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 책상에 앉아서 하나, 둘씩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야죠. 몸짱이 되고 싶어요? 근육쟁이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운동장 혹은 헬스장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나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도착점에 여러분을 모셔다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아는 것 혹은 나를 이해하는 것, 이거를 자이해라고 부른대요. 그렇다면 자아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견해예요. 자아가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자신을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선생님은 긍정적이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감과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잘 알죠. 왜 그런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익숙한 겁니다. 익숙할수록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죠. 이유가 뭡니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요?
특기가 있나요? 왜 그런 겁니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시간의 반복이 필요하죠. 우린 그걸 뭐라 불러요? 자기 관리라고 부른다고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걸 자아라고 하고 그 자아를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자기 관리라고 부른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요. 자아 정체감을 확인하게 되고 이 자아 정체감이 결국은 자기 효능감 혹은 자아 존중감으로 나타나게 된대요. 자아 존중감이란 뜻은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본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을 자아 존중감이 높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 거냐면요. 선생님은 선생님을 인정해요. 혹시 선생님하고 페이스북 친구이거나 인스타그램 친구인 사람들은 많이 보고 알 건데요. 많은 선생님의 제자들이 혹은 지인들 혹은 후배들이 선생님을 보고 많이 놀립니다. 뚱뚱하다고도 하고요. 혹은 돼지라고 하는 이모티콘을 써서 놀리는데 선생님은 그런 것을 대해서 화를 내지 않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선생님이 뚱뚱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선생님은 그거와 별건으로 선생님이 맡은 업무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잘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제출물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한 업무, 내가 하는 행동들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도 어떨까요?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진로와 직업 제1차 시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긍정적으로 자신을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자기 관리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이제 업무적인 부분은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운동이나 외모적인 부분에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열심히 그 부분에 자기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죄송한 게 선생님은 선생님 외모가 너무 좋은 걸 어떡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자아 효능감이란 용어도 보고 할게요. 자기 효능감.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감이나 신념. 보통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성취 수준을 높이는데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평가로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성취 수준이 낮게 나타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사람 했을 때 풀고 싶어 미치겠어요. 왜요? 이전에 그 질문이 오기 전을 예상을 하고요. 많은 노력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질문이 올까봐 난 너무 두려워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본인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고요. 어차피 난 주어줘도 못할 거야. 무기력이 학습된 거죠. 살아보면서 선생님은 뭘 느꼈냐면 무기력 학습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쉽게 이야기해서요. 어차피 난 안 돼. 해도 안 될 건데. 자기를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낮아요. 무엇도 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고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것, 이것만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나에 대한 기대감, 나에 대한 신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 어떻게 높입니까? 자기 관리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자기 관리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운동을 잘하고 싶습니다. 난 축구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투머치 토크라고 하는 박찬호라고 하는 전 야구 선수가 있고 지금은 방송인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메이저리그를 가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가장 처음 일찍 나온 사람도 저였고요. 가장 늦게까지 연습했던 사람도 저였는데 당연히 제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자칫 들으면 건방져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그 언변, 발언에는요. 자아와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그렇죠. 그대로 드러났죠. 기대감과 신념도 높았고요. 확신도 있었어요. 오직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끊임없는 반복과 숙달. 그래서 익숙해짐. 이걸 뭐라 부른다? 자기관리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최고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자기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자아 정체감을 학습해 볼게요. 자아 정체감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혹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등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대답하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거 해볼 사람? 불안하죠. 그 자아 정체감인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자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를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어떤 업무를 맡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빨리 많이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요. 내 자신에게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모든 것은 본인이 만드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질문에 본인 스스로 대답하는 감정과 기분, 이걸 자아 정체감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왜 자아 정체감이 빨리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냐?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을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아 정체감이 보다 더 효율적인 사람이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서 기대감과 설레임이 높아지려면 반드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과 노력은 결국 익숙하게 만들고 그 분야에 최고로 만들어 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우리 능고로 왔습니다. 왜 오신 거죠? 좋은 학교 가려고요.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좋은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가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에 충실해서 수시 전형을 가든지 그러면 수시 아니면 정시 혹은 두 개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무엇에 익숙해져야 되는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요. 우리는 그걸 자기관리라고 부른다고요. 자, 여러분들 과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과제로 내줄 거예요. 나를 한번 소개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떠한 효능감, 정체감, 존중감, 자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앞에서 배웠던 바처럼 결국 자아 정체감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자아를 알아야 되고요.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통해서 자아 정체감을 완성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냥 쓰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한번 진중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 그 기분, 그 기대감, 그 설렘 등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자기관리를 통해서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스스로에게 약속한다는 기분으로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쓴 이 글은요. 결국 선생님이 한 장씩 한 장씩 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여러분이 1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만의 진로 포트폴리오로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학과와 여러분의 선택 과목, 탐구 교과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전문 교과까지 모든 걸 결정하는 기초가 될 겁니다. 진중하게 고민해 보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와 직업 교과 제1차시였고요. 여기는요.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하순 둥주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정선호구였고요. TV에도 나왔었네요. KBC입니다. 감사합니다.